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는 컨설팅 14년째 하고 있는 주식회사 루트세븐의 이규황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부자사장연구소 검색하시면 아마 제 채널이 뜰 거예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중요한 이야기들, 깊은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하는 영역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떤 회사는 저희가 부동산을 사주는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절세를 하는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회사를 이쁘게 만드는 작업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 모든 컨설팅 중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컨설팅, 그 부분이 뭐다? 현금 흐름, 우리 중소기업의 대출 로드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처음에 매출이 아예 없겠죠. 매출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10억, 20억, 100억, 200억 이렇게 쌓이는 과정 동안 우리 회사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매출이 없으면 처음에 내가 가지고 시작한 돈 가지고만 사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출이 10억이 가려면 직원도 들어가죠. 여기에 재고도 들어가죠. 우리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땡겨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너무너무 고민이시고 중요하시잖아요. 자, 오늘 그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로드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들 때 우리 회사가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혹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매출이 아예 없어.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했을 때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은 많이 받아봐야 2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억. 많이 받아봐야 2억? 아니죠. 2억 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전혀 없는 예비 창업자, 예비 사업가, 아니면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매출도 없어. 이런 상태의 분들은 맥스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2억을 받을 수 있다. 2억 이나 받을 수 있다. 자,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1억은 있잖아요. 이 중에서 1억은 우리 대표님들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 세 군데를 통해서 합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재밌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얘네들을 보증서 삼형제라고 하거든요. 이 보증서 삼형제한테 조금 받든 아니면 한 군데에서 크게 받든 받을 수 있는 거 얼마다? 1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아래 맥스 3억이라고 돼 있네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 내가 병원을 차릴 거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겠네요. 내가 기술 창업을 할 거야? 이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박사까지 따고 석사 몇 명을 데리고 하겠네요. 이렇게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수익이 확정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기보신보재단 삼형제 중에서 3억까지는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예전에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것도 10억까지 해주셨어요. 의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의사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10억, 시설자금 10억 이렇게까지도 해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운전자금 기준으로 맥스 3억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매출이 아예 없을 때는 맥스 2억을 도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1억은 기보신보재단 보증서 삼형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억은 뭘까요? 나머지 1억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합쳐서 1억까지가 아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맥스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매출이 없어요. 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처음 냈어요.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은 얼마까지일까요? 정답은 맥스 2억입니다. 맥스 2억은 보증서 쪽에서 나오고요. 직접 자금 쪽에서 1억 나와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맥스라고 말씀드린 거죠. 0원이든지 맥스든지 사이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아서 직원도 뽑고 재고도 사고 임대료도 내고 하면서 매출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매출 얼마 찍었다고 할까요? 네, 매출 10억을 찍었다고 해볼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매출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매출을 점점 늘려서 10억을 달성했구나. 10억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1, 2년 걸릴까요? 아, 그러면 이때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보, 신보, 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보증서 삼형제에서 또 추가 1억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야? 매출이 10억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서는 얼마까지야? 한 2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이에요. 매출 10억에 보증서 2억 받았다. 일반적인 회사의 로드맵을 잘 밟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매출이 0원일 때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도와줬는데 매출이 10억까지 올라가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조금 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내가 매출이 없을 때보다 10억까지 매출을 찍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또 추가로 1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맥스치를 일반적인 기업의 맥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또 매출을 10억을 찍고 나니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 2억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재고, 사고, 직원 뽑고 운영하면서 또 매출을 쭉쭉쭉쭉 올리겠네요. 에이, 현금 2억 있으면 재고 사고 팔고, 재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몇 바퀴만 회전하면 매출 늘리는 건 가능하잖아요. 순이익 늘리는 게 아니니까. 매출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연도에 매출 20억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내가 매출이 이제 2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매출 10억 할 때랑 20억 할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매출이 그래도 20억까지 갔으니까 돈 들어갈 때도 많고 회사에서 이제 영업도 잘 되고 오다도 많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돈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돈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로 얼마? 매출 20억 정도 하시면 추가로 3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 받은 거예요? 매출 없을 때 1억, 매출 10억 찍었을 때 또 1억, 이번에 매출 20억 찍었을 때 3억을 받았으면 매출이 20억 정도 되는 제조업이나 기타 좋은 기업들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맥스구나. 여기까지 잘 받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얘네들도 대표님 아이고 매출 20억까지 올리시느냐고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가 추가로 3억까지는 더 해드릴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20억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총 정책자금의 금액은 그 안에 50%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내 매출의 50%까지는 정말 내가 회사가 좋다고 하면 도전해 볼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우리 일반적인 기업들의 대출 로드맵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0원일 때, 10억일 때, 20억일 때 어느 곳을 도전해야 되고 어떻게 도전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0억을 찍은 다음엔 또 얼마로 갈까요? 자, 이제 매출 100억을 달성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제조업인데 매출 100억을 달성했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매출 100억씩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많나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내가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100억까지 오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100억까지 정말 잘 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영역을 또 열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틀리고, 초등학교죠? 네, 초등학교 다닐 때 틀리고,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틀리잖아요. 근데 매출 100억까지 찍으면, 이제 대학생 정도 되셨네요. 대학생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쿠폰을 하나 드릴게. 새로운 길을 하나 열어드릴게. 기존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해드릴게 라고 하는 게 신용보증기금의 PCBO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된 거예요. 매출 100억이나 하는. 그러면 뭐 우리 아이들 키우다가 대학교까지 가면 맥주 한 잔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무언가가 열리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매출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PCBO라고 해서 총 대출을 맥스 20억까지 해주는 대출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화면에는 맥스 15억이라고 해냈을까요? 네, 우리 기존에 받았던 거 있잖아요. 기보신보재단에서 합산해서 지금 얼마 받았죠? 5억 받았네요. 그러면 20억에서 5억 빼면 얼마예요? 15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100억 이상이 되시고 나면 도전해야 되는 게 또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신용보증기금에서 PCBO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100억을 찍고 매출 200억, 300억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매출이 200억, 300억이 넘어가면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게 뭐예요? 증권사나 캐피탈사에서 제공하는 ABL이라는 게 있습니다. ABL은 뭐냐면 에셋, 그 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야.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야. 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매출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증권사나 캐피탈사가 20억, 30억씩 빵빵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나 캐피탈사는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탁탁탁 모은 다음에 대표님 큰 돈 해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이자 꼬박꼬박 잘 내셔야 돼요. 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잘 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매출을 보고 자산을 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탈탈 모아서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도 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1억 빌려드릴게요. 1억 빌려드렸으니까 저희가 이자로 500만 원 벌었네요. 자, 500만 원 가지고 10명에서 나눠 가질게. 이렇게 하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겠죠. 그래서 증권사나 캐피탈사의 ABL은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20억 이상, 50억 이상 이런 단위로 이 금융 단위가 좀 커져요. 빌려주는 돈의 단위가. 이렇게 가는 환경이 또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기업이 대출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설명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고 일반적으로 행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반복하시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중소기업 대출 로드맵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기업들의 대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특이한 회사들, 특별한 회사들, 이 특별한 회사들의 대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